우리에게 완벽하게 맞추어진 모든 것들, 우주의 천국 지구에서 어느 한 가지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태양, 달, 그리고 지구 자기장 등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구를 포함한 우리 태양계를 언제나 환하게 밝혀주는 존재인 태양.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방출해내어 지구의 모든 생물들을 숨쉬고 싹트게 하는 이른바 만물의 어머니 또는 신과 같은 존재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태양이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라진다면 과연 지구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야말로 태양이 사라진다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도 함께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완전 절멸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구에서 인간이 단 1초 동안도 생존할 수 없는 생지옥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엉망진창, 뒤죽박죽,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상상은 자유이니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실 태양이 사라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태양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태양도 결국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별들이 겪는 진화의 과정을 오롯이 함께 겪게 됩니다. 태양은 앞으로 약 50억 년 정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에 남아있는 수소의 양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약 50억 년 후가 되면 중심부에 있는 모든 수소가 핵반응을 하여 태양은 결국 주계열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중심부에는 헬륨만 남아있게 되고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어 수축해져 갈 것입니다. 이때 중심부가 수축함에 따라 생기는 열 에너지로 중심부 바로 바깥 부분의 수소는 반응을 시작합니다. 태양은 점점 커져 그 반경은 수성궤도에 이를 것이며 밝기 또한 매우 밝아질 것입니다. 이제 태양은 적색거성이라 불리게 됩니다. 한없이 수축해져가는 헬륨액의 자체 온도가 1억 켈빈이 되는 순간 헬륨들은 급격히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를 헬륨 성강, 헬륨 플래시라고 부릅니다. 이후 태양은 잠시 동안 안정된 상태인 준거성 단계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헬륨의 급격한 반응으로 이 단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중심부의 모든 헬륨이 탄소로 바뀌게 되면 또다시 외부층은 팽창하고 탄소로 이루어진 핵은 수축합니다. 이제 태양은 적색거성을 지나 초거성에 이르고 계속해서 팽창하다가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한편 한없이 수축해져가는 핵은 한계에 이르고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태양은 백색 외성이 되어 다른 행성들을 지배할 만한 힘을 잃게 되고 홀로 태양계에 쓸쓸히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결국 항성으로서의 100억 년의 긴 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머나먼 얘기이지만 언젠간 소멸될 우리의 유일한 빛 태양. 그렇다면 지금부터 46억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을 우리 지구와 함께 지내온 태양이 갑작스럽게 사라졌을 경우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현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태양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지구 온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태양의 빛을 통해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달이 남아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달이 밝게 빛나는 이유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양이 사라지면 태양에 의해 빛나는 달빛 또한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세계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물론 짧은 일정 기간 동안은 인공적으로 만든 에너지를 통해 어떻게든 버틸 수야 있긴 하겠지만 더 이상 우리 모두에게 아침이란 존재는 찾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태양의 중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구는 자연스럽게 태양의 중력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저마다 낙하운동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지구상의 만물이 동시에 모두 낙하하게 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구는 약 초속 30km라는 공전 속도에 거의 견주는 매우 빠른 속도를 내면서 태양 중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미지의 우주 공간 속으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참혹한 과정 속에서 우주 군데군데에 있는 특정 불가한 소행성들과 충돌까지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지구는 어떠한 제어나 저항도 없이 고지곳대로 충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지구에는 불바다가 되는 잔혹한 광경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구상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지구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대류 현상은 모두 태양열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대류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부피가 팽창하여 밀도가 낮아지면서 열이 이동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즉 뜨거운 공기는 위쪽으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선 태양이 사라지면 바다가 자연스럽게 식게 됩니다. 이에 따라 증발하는 수증기가 없으니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며 결국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식물의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 지금처럼 성장이 촉진되지 않고 일시 정지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구상에 존재하던 초록색 식물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태양빛이 사라짐에 따라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고 충분한 양분을 흡수하지 못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지구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식물들이 더 이상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 광합성을 통하여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산소가 공기 중에 방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 점점 지구상의 산소의 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이 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식물들이 모두 죽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인데, 그렇게 되면 녹색 식물을 먹고 자라는 초식동물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초식동물을 먹고 자라는 육식동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태계의 먹이사슬은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 차례로 하나씩 무너지게 되며, 그 마지막 대상은 바로 우리 인류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지구의 온도가 낮아져 결국 얼음덩어리 행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구의 기온은 태양이 사라지고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대략 영하 75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양이 사라지면 흔히 상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온 세상이 얼어붙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열 때문입니다. 지구의 지열 중 20%는 태양, 80%는 핵 중심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태양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해도 엄청나게 커다란 영향을 단기간에 미치지는 않으며, 따라서 온 세상이 바로 꽁꽁 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약 10년 정도가 지나면 지구의 기온이 영하 270도 가량까지 떨어져 온 세상이 얼음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만약 태양이 딱 1초 동안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 어떨까요? 혹시 겨우 1초인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1초라는 시간이 지구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영향 정도로만 생각되겠지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우선 단 1초 때문에 궤도가 망가지게 됩니다. 태양이 물체에 미치는 중력이 사라짐에 따라 물체는 원형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일정한 속도로 직진해 버리게 됩니다. 이에 태양계 주변을 도는 행성, 소행성, 그리고 해성, 심지어는 우주먼지마저도 제각각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태양이 1초 후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이미 궤도가 완전히 망가진 후가 됩니다. 헬리오시스라고 일컬어지는 이 자기장은 태양권 덮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태양권의 가장 바깥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선 입자를 굴절시켜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이며, 태양으로부터 헬리오시스까지의 거리는 약 100AU 정도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태양이 사라짐으로 인해 헬리오시스 역시 1초라도 사라지게 될 경우 더 이상 방사선을 막아주지 못해 지구 대기 중에 빠른 속도로 모든 방사선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방사선은 지구상의 생물들에게 아주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기 중에 꽤나 신비한 오로라를 출현시키기도 할 것이며, 위성과 지상 변전소의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듯 감히 태양계의 모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태양은 단 1초든 단 1분이든 일단 사라지게 되는 순간 우리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전체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는 너무나도 흔한 아름다운 아침과 햇빛, 에너지와 그림 같은 자연 등 지구상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모두 태양의 덕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을 혼자서 묵묵히 밝혀주는 존재인 달. 항상 지구의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달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 현상으로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게 됩니다. 현재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으며 계절 변화가 생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 여기서 이 23.5도라는 기울기를 유지해주는 존재가 바로 달입니다. 달이 지구를 공전함과 동시에 끌어당기게 되고, 이때 지구는 이러한 달의 인력 덕분에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태양을 공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달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계속 변하게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하는 현재의 계절이 급격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적도 지방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거나 남극과 북극에 폭염이 지속되어 모든 빙하가 녹는 끔찍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이런 극심한 환경 변화에 못 이겨 결국에는 멸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구에 소행성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래 달은 지구 주위를 돌면서 방어막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들을 모두 자신에게 날아오도록 인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달의 뒷면에 마치 상처처럼 남아있는 운석 구덩이가 바로 그 증거이며, 지금껏 우리가 운석 충돌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던 달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달이 갑작스레 사라져 버린다면 지구는 소행성 습격의 위험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수간만의 차가 약 75%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기잡이 작업에 훨씬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어업에 큰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갯벌 생태계에도 곧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구에는 늘 달의 인력으로 인한 밀물, 썰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썰물이 일어나는 쪽에서 갯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달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인력이 작용하지 않아 밀물, 썰물 현상이 사라지게 되고 자연히 갯벌도 형성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력 발전이 불가능함은 물론 갯벌에 살던 수많은 생물들이 죽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해양 생태계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달은 현재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일종의 제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구 자전 속도의 브레이크 장치인 달이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아마도 지구의 자전 속도는 24시간인 지금보다 훨씬 빨라져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구에서의 일일도 현재의 3,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300에서 400살이 되며 지금 우리가 보는 시계나 달력을 다시 짜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야행성 동물이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야행성 동물이란 주로 밤에 깨어 활동하는 동물인데, 상대적으로 빛이 적은 밤에 활동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빛을 많이 수용하기 위한 큰 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눈 뒤쪽에 있는 빛 반사 기능 덕분에 자신의 눈에 들였던 빛을 한데 모아 다시 한번 반사하여 사물을 훨씬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고양이나 부엉이의 눈이 날카롭게 빛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달이 사라져서 밤에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야행성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행성 동물의 눈 구조는 단지 적은 양의 빛만으로도 잘 볼 수 있는 것일 뿐이지 빛이 아예 없으면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행성 동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달빛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자석이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생긴 이유는
바로 지구가 자신만의 고유한 자기장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자기력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대 자석에 철가루를 흩뿌리게 되면 자석의 끝에서 끝으로 철가루가 줄을 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양과 비슷한 형태로 지구 역시 자기력선을 만듭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존재 중 하나이며, 만약 지구 자기장이 없다면 아마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구 자기장은 무엇이며, 이것이 만약 사라지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가 가지는 고유한 자기장은 늘 곁에서 묵묵하게 지구를 지켜주는 커다란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태양풍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태양풍이란 항성풍의 한 종류로서 태양의 가장 외곽층인 코로나에서 방출되어 우주로 뻗어나가는 플라즈마의 흐름입니다. 만약 지구 자기장이 없다면 첫 번째로 아마도 강력한 태양풍은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대기까지 관통하고 들어올 것이며, 이에 따라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모두 태양풍의 강력한 에너지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방사선과 같은 고에너지 입자 또한 지구 대기를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되며, 만약 이러한 방사선이 인체에 닿을 경우 인간의 체세포에 들어가 암을 유발하거나 방사능 피폭 증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동물들 또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나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매우 잘 찾는 능력 때문에 비둘기는 일명 우체부의 역할로도 유명한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지금처럼 휴대전화나 인터넷 같은 연락 및 통신수단이 없었을 시절엔 비둘기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직접 소식을 전달해 주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어째서 비둘기는 이렇게 뛰어난 귀소 본능과 방향 감각을 얻게 된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지구 자기장입니다. 비둘기의 전두엽 두개골 안에는 바늘 모양으로 생긴 약 0.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철을 함유하는 기관이 무려 100만 개가 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입니다. 심지어는 목 근육에서도 영구 자석이랑 유사한 물질들이 검출됩니다. 종합해보면 비둘기의 이런 생체 자석 기관들이 지구의 자기장을 인식하고 감지하여 올바른 방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진다면 비둘기를 포함하여 지구 자기장을 통해 집을 찾아가는 동물들이 전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진 방향 감각으로 인해 항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건물의 창문이나 벽, 자동차의 차창 등을 향해 무작정 돌진하여 머리를 들이받고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상이변이나 재해가 일어나거나 갑작스럽게 GPS가 작동하지 않는 등 각종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전자기기들이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바로 태양전자파가 이런 전자전기장치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 지구 자기장이 돌연 사라져 버린다면 태양의 코로나로부터 방출되어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가 전자장치들을 망가뜨려 작동을 멈춰버리게 할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특성상 국가와 세대가 전적으로 전기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의 소멸은 인류 문명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크나큰 고통의 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통신 두절이나 대규모의 정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늘 당연하게만 여겨져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던 지구의 자기장, 알고 보니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이렇게나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간 날짜를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와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일이나 지루해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땐 시간이 참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하는 이런 흔한 생각과 바람과는 달리 시간은 누구에게나 늘 똑같이 주어지며
세상에 그 어떤 변화가 와도 늘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는데, 그래서인지 우리 모두는 가끔 다음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상상에 빠지곤 합니다. 만약 시간이 멈춘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 말이죠. 현실에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정이기는 하지만, 정말 만약의 순간에 멀쩡히 잘 흘러가고 있던 시간이 갑작스럽게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멈춘 상태로 나만 혼자 움직이게 될까요? 아니면 나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일시정지라도 한 것처럼 영영 멈춰버리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만약 시간이 갑자기 멈춘다면 지구상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시간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란 어떤 물체의 변화를 자각하고 인식하기 위한 개념으로 어떤 시각에서부터 어떤 시각까지의 간격이나 길이를 뜻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양으로서 늘 객관적으로 정해지며 길이나 질량처럼 물리 단위를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로 사용됩니다.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시간에 대한 이해는 고대 철학자와 과학자들로부터 늘 관심을 가져온 주제이지만, 모두가 납득할 만큼 완벽하게 시간의 정의를 내리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시간의 의미에 관한 매우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어떤 사건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인위적인 단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사건의 발생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물리량인지 역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딱히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저 공전과 자전에 의해 하늘에서 해가 뜨고 지며 계절이 순환하는 것을 보고 대략적인 시간을 추측했을 뿐입니다. 객관적이고 기계적이며 측정할 수 있는 의미로서의 시간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으며, 시간과 가장 관련 있는 분야로 아주 오래전부터 발전해온 학문 중 하나가 바로 천문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된 이후부터 기술자와 과학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시간의 측정이라는 공통적인 주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 회사와 철도 회사 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시간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정은 곧 돈과 결부된다는 개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개인과 사회, 국가에게 있어서 발전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얼마나 어떻게 또 누구보다 훨씬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진다는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에게나 평등한 시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선 시간은 하나의 단위이므로 시간이 멈춘다는 것은 곧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에 따라 거리도 0, 속력도 0이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흔히 시간에 관련된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보게 되면 시간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오직 주인공만이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은 일제히 멈춰있는 장면이 나오곤 하는데, 이런 장면을 보고 모든 것이 멈춘 세상에서 나 혼자 할보하는 것을 상상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나 자신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분자가 멈추게 되면 열 또한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구의 기온 또한 매우 급격한 속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멈춘 세상 속에서 얼음덩어리가 되어가는 지구, 물론 모든 것이 멈춰진 우리에게는 보이지도 또 느껴지지도 않겠지만 막상 상상해보니 아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공기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발생하지 않아 우리의 호흡 역시 멈추게 되며 혈액이 산소를 공급받지도 못하고 흐르지도 않게 됩니다. 빛 또한 움직이지 않은 채 제로의 상태, 즉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상의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간과 공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로가 되면 공간도 제로가 되므로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현실이 되어버린다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절대로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흘러가는 이 시간을 가치 있고 멋지게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에 살면서 늘 언제나 하나의 태양만을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되기 마련인데 그 관념을 뒤집어 엎은 관측 결과가 2009년에 등장했습니다. 타투인 행성은 영화 스타워즈의 주인공 루크가 사는 곳으로 나왔던 행성으로 감독 조지 루카스에 의해 명명되었습니다. 또한 이 타투인이라는 이름은 튀니지의 타타우인 지역에서 따온 것인데 루카스 감독이 낮엔 매우 뜨겁고 밤에는 매우 추운 먼지 행성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을 선택해 이름을 따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타투인 행성이 무척이나 유명하기 때문에 과학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2개 이상의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을 모두 타투인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천문학적인 공식적인 용어는 쌍성계 주변 행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쌍성계 주변 행성, 즉 타투인 행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실제로 이를 궁금하게 여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언 체칼라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파망원경 ALMA, Atacama Large Millimeter Array를 이용하여 이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망원경을 통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의 쌍성계 근처의 디스크를 관찰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관측 결과는 놀라울 따름이었는데 발견된 19개의 원시 쌍성계 주변에서 새로운 행성이 탄생할 수 있는 디스크들의 공통점은 모두 쌍성계의 공전 주기가 한 달 이내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의 타투인 행성계가 생성되는 이론과 일맥상통하는데 2개의 별 모두에게 중력적인 영향과 방해를 받지 않는 행성이 만들어지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은 2별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공전하여 마치 2개가 아닌 하나의 별처럼 중력을 행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투인 행성은 공전주기가 무척이나 짧은 쌍성계 주변에서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충북대학교 김천희 교수와 이재우, 김승리 박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2개의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2개의 외계 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이번 관측에 따른 연구 결과로 인해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장면처럼 2개의 태양이 지는 것이 실제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이야기했으며 이들에 의해 관측되어 세상에 알려진 2개의 외계 행성은 지구로부터 천여자리 방향으로 대략 59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각각 9.1년과 15.8년의 주기를 지닌 채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천문연 소백산 천문대의 망원경과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의 망원경을 이용하여 약 9년 동안 관측된 결과를 연구진이 거듭해 분석한 후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발견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뜻깊고 희귀하긴 하나 사실 이렇게 2개의 별이 중력을 통해 서로 공전하는 쌍성계는 우주상에서 볼 땐 굉장히 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쌍성계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또한 그에 대한 예로 태양이 만약 지금처럼 1개가 아니라 2개가 뜬다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구의 공전 궤도 자체가 매우 불안정해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2개의 태양이 지니는 규모와 크기가 각자 달라서 그에 따른 중력의 영향 역시 큰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구는 자연스럽게 중력이 더 큰 태양에게 끌려가게 되고 매우 강한 태양열에 의해 지구의 표면 온도는 마치 불처럼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이후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이번에는 작은 태양과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원래는 큰 태양의 중력에 의해 상대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았던 지구가 이번에는 작은 태양을 만나 갑작스럽게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급격한 중력의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지구의 공전 궤도는 틀어지게 되며 그 결과 지구의 날씨와 기온이 극단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매우 어려운 공간이 되고야 말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한 것과 달리
쌍성계에서도 행성이 만들어지고 생존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국내 연구진들의 쌍성계 외계 행성의 발견입니다. 이 연구는 행성의 기원 그리고 진화 연구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공을 기여한 것과 마찬가지였고, 이에 천문학계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떤 쌍성계들이 우리 앞에 발견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행성 연구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게 될지 그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